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엔진톱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고향마을 또는 시골 마을로 귀농 귀촌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낮을 때는요, 엔진톱을 가정에 개인이 소유한다는 건 거의 꿈이었습니다. 꿈에 불과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대부분 예초기와 엔진톱 하나쯤은 귀농 귀촌 후 필수품으로 여기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조경기술자로서 현장에서 예초기와 엔진톱을 수년간 자주 다루면서 알게 된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하여 시청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튜브 채널을 키워가고자 합니다. 정식 명칭은 엔진톱이라 말하는 것보다는 체인톱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체인톱이란 엔진톱뿐만 아니라 체인을 사용하여 나무를 자르는 전기톱과 충전톱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동영상은 귀농 귀촌을 위한 컨텐츠니까 다른 톱들은 다음 기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엔진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 사용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니만큼 제 설명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님이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고견을 남겨주시면 겸허히 받들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많고 정말로 시청자분들께 필요한 것 같으면 제가 추가로 설명하는 컨텐츠도 만들어 가지고 올릴 예정이니까 지적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엔진톱은 전문가용이 있고요, 초보자들을 위한 가정용이 있고, 그리고 아주 값싼 일회용에 가까운 엔진톱이 있습니다. 전문가용이라 하면 50cc 이상, 80만원 이상, 그리고 3.5마력 이상,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고성능 톱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정용이라면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이나 또는 일반 가정에서 화목을 자르거나 또는 1년에 10회 정도 사용하는 체인톱으로 30cc 이상, 20만원 이상, 1.5마력 이상의 보통 엔진톱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또는 막쓰기용, 배구용, 초보자용, 요거는 배기량, 엔진 출력 이거는 상관없이 20만원 이하의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된 비메이커 제품들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막쓰기용 엔진톱이라고 해서 성능이 보잘것없는 것은 아니고요, 50cc 이상으로 출력도 3마력이 넘는 상당한 성능을 가진 그런 제품들도 다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품들은 후진국에서 수입된 것들이기 때문에 일명 앞방보다 뒷방이 크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부품 조달이 잘 안 되거나 제품 완성도가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말하자면 복이 있으면 정상에 가깝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맨날 고치기만 하다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다가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보다는 직접 사용해 보시면요, 그 답답함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벌목이나 감벌을 직업적으로 하시거나 장작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 그리고 개간을 목적으로 1년에 30일 이상 엔진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전문가용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농 귀촌을 해가지고 엔진톱을 처음 접하시거나 1년에 30일 이하로 사용하면서 베는 나무 숫자도 크기도 크지 않은, 숫자도 많지 않고 크기도 크지 않은 이런 나무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용에서는 가정용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일반 가정용 엔진톱은요, 허스크바나의 445 시리즈나 450 시리즈, 그리고 스틸 MS 230, 밑에 것도 있고 위에 것도 있지만 요 정도, 그리고 제네아는 보면 G380 시리즈가 있습니다. 3800, 3801, 3802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있고요. 그리고
스틸하고 허스크바나 제노아처럼 이렇게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많이 도로다니는 엔진톱은 아니지만 판매대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부품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 중에서 성능도 괜찮은 것들 뭐 존스레드나 돌마 같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들 중에서 한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느 회사라고 특징하지는 않겠습니다. 각 회사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느끼는 스틸은 힘에 비하여 절단력이 좀 떨어지지만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제노아는 들어보면 손에 착 감긴다는 어떤 느낌 있잖아요. 딱 달라붙는 느낌, 굉장히 깔끔하게 잘린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허스크바나 톱은 제노아를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좀 답답하다고 느낄 수가 있고 좀 수도분한 이런 느낌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틸을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힘은 좋지만 톱질이 불안하다는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스크바나는 제노아하고 스틸의 중간쯤의 어떤 영역을 가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진톱을 전문적으로 많이 오랫동안 다루신 분들은요, 자기 자신만의 예술, 감각이라고 하죠. 기술, 뭐 기능이라 할 수 있죠. 아니면 장인 정신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영역, 고집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사용하시는 회사의 제품에 대한 끔찍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어요. 애착심을. 타사 제품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기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노아 사용하시는 분들과 뭐 허스크바나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틸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저게 프라이드, 자부심,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톱에 대한 자존감이죠. 제노아, 그리고 스틸, 그리고 허스크바나 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노아를 정말 매니아들은요, 제노아 최고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자기들만의 막 있어요. 느낌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스틸을 사용하는 분들은 계속 스틸만 사용합니다. 딴 거를 고집하지 않아요. 스틸만 고집합니다. 근데 허스크바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허스크바나만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싸고 부품 구하기 좋고 정비 몇 개 쓸 때 빨리 정비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스틸도 요즘은요, 이 부품 조달이 쉽고 제노아도 부품 조달이 좀 비교적 어렵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엔진톱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국은 엔진톱 사용 방법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시방과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처음 배우시거나 작동법이 좀 서투신 분, 이런 분들, 또는 사용법에 대해서 정식으로 배우지 않고 엔진톱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얼마를 사용했든 간에 도움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엔진톱은요,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보관할 때는 캬브레타와 연료 라인에 연료를 비우는 게 좋습니다. 엔진톱의 연료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시동을 걸어 놓았다가 시동이 꺼지면 건조하고 직사광선을 피하는 곳에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초기, 트리머, 관리기 등의 모든 엔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휘발유가 증발하면서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남아야 되는데 찌꺼기들이 젤리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일 자체의 연료 자체의 문제, 오일 자체의 문제, 또는 이 섞여 있으니까, 배합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통에서의 이제 통이 녹아내리면서 이제 같이 섞여가 엉기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3개월 이상 보관하게 될 때는 반드시 캬브레타와 연료 라인에 모두 연료를 비우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엔진톱을 가지고 이동할 때는요,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다니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브레이크 손잡이를 잡고 덜렁덜렁 막 흔들고 다니시는데, 이러면은 파손되기도 하지만요, 끄덕끄덕거리면서 브레이크가 고장나기도 하고, 이게 마모가 돼가지고 덜렁거리도 하고, 그래 되면은 빨리 노화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손잡이는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잡이를 들고 다니시라. 그리고 나무를 넘거나 언덕을 오르내리거나 장애물을 지나거나 2m 이상을 이동 시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다니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릉 하면서 뭐가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는 CC 오일 배합비를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25대1, 50대1, 식물성 기름, 뭐 화학 기름,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시방에 따른 배합비죠. 25대 1이면 25대 1을 반드시 지켜주고 50대 1이면 50대 1을 반드시 지켜주는 게 좋아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요,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연기가 폴폴 나면서 힘이 떨어지고 그리고 시동 불량은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적게 넣으면은 엔진이 빨리 마모되고 수명을 단축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15일 이상 지난 연료들은요, 아래 위로 충분히 흔들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색깔은 전체가 똑같아 보여요. 1년이 지나도 그 안에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색소는 비중이 같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그 용기 속에 들어있는 연료는 오일하고 비중이 조금씩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료는 위로 뜨는 경향이 있고 오일은 밑으로 깔아앉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름 이상 된 거를 안 흔들고 그냥 넣었을 경우는 맨 휘발유를 넣는 것과 같아져요. 어떤 사람은 6개월 되는 그냥 부분이에요. 그러면 휘발유만 붓는 겁니다. 푸른 휘발유만. 색소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색깔은 같지만 실제적으로 위에는 기름이고 밑에는 밑으로 다 깔려 뿌는 거죠. 오일은. 휘발유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라랑 처음에는 힘 좋고 엔진 시동 잘 걸리죠. 조금 사용하다 보면 대부분에 이상해지고 막 압이 새고 막 그래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곧 수명이 다 하게 되네요. 수명이 보통 시방에서는 1500시간이라고 합니다. 1500시간이면 우리 같은 사람이 사용하면 거의 뭐 1년에 한 2, 300시간 이래 보면 거의 한 10년 가까이 쓴다고 보면 되고요. 전문적으로 톱질 하시는 분들은 1년에 뭐 500시간, 700시간 쓰니까 2, 3년이면 교환해야 되는 수명이 다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시동을 건 뒤에는 여름에는 1분 내외, 겨울철에는 2, 3분 정도 워밍업을 시켜가지고 피스톤하고 실린더, 커넥팅 로드 이런데 이거를 이 오일을 충분히 윤활시켜 준답니다. 원래는 연료 안에 있는 저거 기름이 있잖아요. 오일이 CC 오일이 여기서 충분히 돌아야 돼요. 그래야 방 땡겼을 때 이제 피스톤의 마모가 줄어들 수 있고 실린더 마모, 피스톤 링, 뭐 본업도 이런 게 마모가 줄어들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바로 보통 바로 땡기잖아요. 그래 그만큼 수명이 단축되죠. 1500시간이 수명이라면 그게 팍팍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밍업 후에는 반드시 작업 전에 악셀을 충분히 당겨가지고 붕 상태에서 한 15초에서 30초 정도 오일이 충분히 묻어나는 걸 눈으로 확인하시고 세아가 이렇게 보면 오일에 체인 톱날에 오일이 충분히 묻어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보통 사람은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드시 지켜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작업은요, RPM을 80% 이상, 우리나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고성능 엔진톱 같은 경우는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분당 14,500회 이상의 이 고성능 엔진톱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한 고급 고성능이라 하면 9,000rpm 정도. 그리고 일반 우리가 쓰는 이런 것들은 뭐 허스커나 4시리즈거나 이런 것들은 보통 한 7, 8천 회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의 80%인 6, 7천 회까지 올린 다음에 팍 갖다 대야 돼요. 그냥 들은 상태에서 갖다 대거나 안 그러면 체인 톱날이 멎은 상태에서 갖다 대고 악셀을 당기고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잘게 부서져 가지고 확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고 이 덜 부서진 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말리디 가거나 가이드바하고 톱날 사이에 낑기 가지고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가지고 기아 뭉치에 기아 쪽하고 뭐 다이는 부분에 들어가지고 이 찌꺼기가 쌓여 가지고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톱날하고 톱판 사이에 안 그러면 플라스틱으로 된 카바에 그런데 영향을 줘가 뽀사지거나 뭐 마모되거나 고장이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80% 이상 방방방 당겨서 방 당기면서 더 당기면서 갖다 대줘야 됩니다. 그래야 방 하면 잘게 부서진 이 톱밥들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빨리 마모되고 상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방방방 하면서 더 당기면서 확 갖다 대라. 그래야 정상적으로 작업도 되고요. 사람도 덜 피곤하고. 그리고 나무 자를 때는 나무 자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초보자들은 보면 무턱대고 잘라놓고는 막 깜짝 놀라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자르기 전에 분명히 어디로 넘길 것인가를 판단하고, 어디로 넘기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가를 판단하고, 어디로 넘기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를 판단하고 나서 잘라야 되겠습니다. 일단요, 나무가 넘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곧바로 닥쳐오게 돼요.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15점 이하의 나무들은요 80%만 잘라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숨 밀게는 쓱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20% 남은 것이 장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절대 안 넘어요. 그 이유는 이 나무는 이 원목 같은 나무들, 모든 나무는 똑같겠지만 특히 살아있는 나무들은 저 안에 습기가 있기 때문에 이 넘어가는 건 쉽게 꺾이는 건 쉽게 꺾이지만 당겨서 떨어지는 거, 찢어지는 거, 이 인장 강도는요 전당 강도나 꺾임 강도에 비해서 30배 막 그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 방향으로 안 넘어지지만 잘라놓은 방향으로는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20점이 넘는 나무들은요 V 커팅을 한 다음에 반대 방향을 1인치 위에 1인치만 남기고, 정확히 1인치만 남기는 게 좋아요. 잘라놓게 되면 그게 장석의 역할을 해가지고 반대쪽으로는 거의 안 넘어가죠. 바람이 아무리 시게 불어도요. 1인치가 그만큼 힘을 셉니다. 인장 강도가. 그렇지만 반대쪽으로 넘기면 꺾임이기 때문에 그냥 턱 넘어가죠.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는 V 커팅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넘기는 게 좋겠다는 거죠. 수고각각이라고 하죠. V 커팅을 한 다음에 넘기는 거를. 그리고 큰 나무는 넘어진 뒤에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하가 걸린 나무 가지를 자르게 되면요 튕기거나 팍하면 튕기거나 그러면서 사람이 다치거나 또는 자르고 나서 나무가 굴러버려요. 왜? 힘을 받고 있는 걸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무는 부하가 걸리지 않는 가지들을 정리해 가지고 하중이 받는 힘들을 줄이고 하나하나 줄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힘 받는 부분을 자르게 되면은요 그 힘이 들어가지고 훨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은 제가 나무를 직접 베면서 현장에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진톱 사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독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